전기차 태아죠. 테슬라 드디어 스웨덴 노조 꺾었다. 2년 전쟁 끝난 충격적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혹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요, 정말 엄청난 반전 드라마예요.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노조랑 한바탕 크게 싸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노조 모델이랑 정면 충돌했던 그 사건. 그런데 이번에 완전 반전이 나왔어요. 스웨덴의 비전이라는 노조가 테슬라에 대한 동조, 봉쇄 조치를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왜 철회했냐고요? 여기서 진짜 반전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노조의 행동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죠? 노조가 파업하는 게 불법이라니. 지금부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스웨덴의 칼마르라는 도시에 서비스 센터랑 쇼룸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칼마르가 어디냐면요, 스웨덴 남동부에 있는 도시인데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스웨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전이라는 노조가 등장합니다. 비전 노조는 12월 초에 갑자기 봉쇄제 조치를 발표했어요. 그들이 뭘 타겟으로 삼았냐면요, 칼마르 지방자치단체에서 테슬라 시설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 업무 자체를 막겠다고 한 거예요. 완전 전략적인 공격이죠. 건물을 직접 막는 게 아니라 아예 허가 자체가 나오지 못하게 행정 라인을 차단하겠다는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 동조 파업은 월요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동조 파업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직접적으로 테슬라랑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노조를 돕기 위해서 같이 파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종의 연대 파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웨덴 노조 모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강력한 연대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전 노조가 지난주에 조정위원회랑 칼마르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문서를 보내면서 이 봉쇄 조치를 정식으로 철회한 거예요. 왜 갑자기 철회했냐고요? 여기가 핵심인데요. 사용자 단체인 SKR이라는 곳에서 경고를 날린 겁니다. SKR이 뭘 지적했냐면 공공고용법에 따르면 이 파업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SKR이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SKR은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예요. 쉽게 말해서 공공부문 고용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전 노조는 스웨덴 노동 모델에 대한 지지는 계속 이어간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도 부협상 담당자인 오스카르 페테르손이라는 분이 설명을 했는데요. 비전 노조와 IF 메탈 노조가 함께 이 파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IF 메탈이 또 등장하는데요. IF 메탈은 스웨덴의 금속 노조예요. 원래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주요 노조 중 하나거든요.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단체 협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니까 IF 메탈이 앞장서서 테슬라를 압박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 동조 파업도 IF 메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건데 결국 함께 철회를 결정한 겁니다. 페테르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규정에 계속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 솔직한 발언이죠. 그는 이 반대 의견이 기술적 성격의 것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법률적, 기술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IF 메탈과 함께 이 특정 행동을 테슬라에 대해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에 도전할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지 자체를 철회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노조들이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싸우지는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파업을 강행했다가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오면 향후 다른 파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판례가 한 번 나오면 그게 계속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 발 물러선 거죠.
SKR의 경고 내용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페테르손은 SKR의 기술적 이의 제기가 이 파업을 무단 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였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죠. 그러면서 비전과 IF 메탈 모두에게 우리가 스웨덴 모델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규정에 계속 도전하면서 규정 적용에 있어서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 판결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발언인데요. 노조들이 자기들의 원칙은 지키되 현실적인 법적 한계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한 게 아니라 싸우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결국 비전 노조는 12월 9일에 테슬라에 대한 계획된 봉쇄 조치를 공식 취소했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원래 월요일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니까 그 직전에 철회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비전의 철회로 인해서 테슬라가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칼마르 부지에 남아있는 장애물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외국 전기업체가 올 가을에 작업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공사나 전기시설 같은 기본 인프라는 이미 다 갖춰진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테슬라 채용 페이지에 현재 그곳에 기반을 둔 풀타임 서비스 매니저 직책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곧 오픈한다는 신호거든요. 회사가 매니저를 뽑는다는 건 시설 운영이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완전 반전 드라마 아닙니까?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결국은 법적 문제 때문에 노조가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스웨덴은 노조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거든요. 스웨덴 노동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거의 모든 회사들이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어요. 그게 당연한 문화예요. 근데 테슬라는 전 세계 어디서도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웨덴 노조들이 테슬라를 완전 타겟으로 삼았던 거예요. 테슬라를 꺾으면 다른 외국 기업들한테도 본보기가 되니까요. 반대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크고 다른 나라 노조들도 비슷한 전략을 쓸 수 있으니까 절대 물러설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법적 문제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터진 거예요. 노조가 아무리 힘이 세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파업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공공부문 행정 업무를 막는 건 일반 민간 기업 상대 파업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공공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거니까요. SKR이 공공고용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칼마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들이 허가 업무를 처리 못하게 막는 건 결국 공공행정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노사 분쟁의 위를 넘어서는 행동일 수 있는 거죠. 페테르손의 발언에서도 느껴지는 게 노조들이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명분도 있고 IF 메탈과의 연대도 중요하고 스웨덴 노동 모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을 텐데 법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던 거죠. 만약에 법원에서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앞으로 비슷한 동조 파업 전략 자체가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럼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잃는 거예요.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기려다가 전쟁 전체를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전과 IF 메탈이 함께 전략적 후퇴를 결정한 겁니다. 이번 싸움은 접대, 전쟁은 계속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페테르손도 스웨덴 모델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물러서긴 했지만 포기한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남긴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완전 대승이죠. 노조의 봉쇄 조치가 철회되면서 칼마르 시설은 이제 순항하게 됐어요. 외국 전기업체가 올 가을에 작업을 마쳤다는 것도 의미심장한데요. 노조의 봉쇄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는 얘기거든요. 테슬라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거죠. 그리고 테슬라 채용 페이지에 서비스 매니저 직책이 올라온 것도 타이밍이 절묘해요. 노조가 철회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채용 공고를 낸 거니까요. 이제 우리 갈 길 간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이 서비스 매니저는 칼마르에 상주하면서 그 지역 테슬라 시설 전체를 관리하게 될 거예요. 쇼룸 운영부터 서비스 센터 관리, 고객 응대, 직원 관리까지 전부 책임지는 핵심 포지션이거든요. 이런 직책을 뽑는다는 건 시설 오픈이 정말 코앞이라는 확실한 신호예요. 칼마르 시설이 열리면 테슬라의 스웨덴 내 입지가 훨씬 강화될 거예요. 스웨덴은 전기차 시장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환경 의식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고 정부 지원도 있고 완전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서비스 센터가 부족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칼마르 같은 전략적 위치에 거점이 생기면 남부 지역 고객들한테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아무리 노조가 강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도 그냥 무작정 밀어붙인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진행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사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노조 압박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스웨덴 모델을 따르는 나라들이니까요. 근데 이번에 스웨덴에서 노조가 물러서면서 다른 나라 노조들도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노조 입장에서는 아쉽겠죠.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법적 문제라는 복병을 만난 거니까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봐요.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테슬라는 칼마르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곧 정식 오픈 소식이 들릴 것 같고, 그럼 스웨덴 남부 지역 테슬라 오너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의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노조의 전략적 후퇴라고 봐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오늘 태조가 준비한 테슬라와 스웨덴 노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소식들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태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